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보시면 오늘 무려 시가를 12%까지 띄워놓고 또 장중에는 16%대까지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장중에 계속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장중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우건설 어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오늘 반등이 강하긴 할 거다. 그러니까 첫 하락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전 고점을 높이는 파동으로는 진행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의 패턴을 말하면서 역히든 숄더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즉 오늘의 이 장중 하락을 미리 좀 예측을 해드렸었던 건데, 즉 이게 지금 이 찐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런 파동이 아니라 현재는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 물량을 넘기는 이 페이크성 반등이다라는 거를 미리 경고를 해드렸던 거죠. 자,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이 현재 흐름을 예측을 해드렸는지 어제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첫 하락이 좀 강하게 발생하면은 현재와 같은 이 자율 반등 성격의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규 매수로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반등은 저항대의 저항을 받던가, 그러니까 돌파가 일시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직전에 만들었던 이 35,000원 가격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물리게 되는, 고점에서 이러한 이 역회에 대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신 대로죠. 물론 제가 이야기했던 이 고점이 뭐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이 의도를 정확히 지금 또 캐치를 해드린 겁니다. 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세력들이 시가를 높여놓고 이렇게 하락을 만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대우건설의 찐바닥은 대체 어디인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지금 이 대우건설은 여러분, 그러니까 조정이긴 한 거예요, 조정. 자, 우리가 이 조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간단하죠. 상승은 말이에요, 저점과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보신 대로 이 이동평균선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우건설의 온전한 이 상승파동을 다 먹어왔던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처음으로 주가가 저점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렇게 꺾이는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앞에 파동과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상승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정배열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상승을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꺾인 지점에서는 어떤 게 발생합니까? 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조정은 시간 조정으로 발생이 된 거죠. 횡보성 조정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정이 진행되는 건 분명하다. 이게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이때처럼 이 기간 조정으로 발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가격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파동론에서는 파동이 형성이 되면은, 자, 이 앞에 나왔던 조정과 똑같은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기간 조정이 나왔다면 이때도 똑같이 기간 조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가격 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이 2차 파동보다 3차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과하게 오른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더욱더 저점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차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3차 파동까지 진행이 된 종목들은 이 고점에서는 엄청난 급 변동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락을 만들기도 하고 20%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단번에 이걸 또 반등으로 반등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급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가격 조정이라고 가정하에 좀 차트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고점을 못 높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 1파고요. 이게 지금 반등파입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게 가격 조정이죠. 자, 그리고 첫 하락에서 나오는 이 반등이 원래 지금처럼 엄청 강하게 발생합니다. 왜죠? 자, 급하게 올랐던 주가가 이제 한 번에 밀리다 보니까 이 앞전에 매수를 계속 생각했다가 올라타지 못한 이 매수세들, 그리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뭐 단타성 물량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첫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급반등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등 파동의 특징이 뭐냐면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익 실현 물량이 강해지면서 좀 더 가파르게 조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못 넘기고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가를 고점으로 밀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N자형, 그러니까 저점을 낮추는 우리가 아는 조정의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이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한번 깨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뻔한 자리에서 반등을 만들면 그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의도적인 눌림도 만든다는 거죠. 지금 세력들이 목표하는 거는 개인들을 털어내고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세력들은 개인에게 공포를 줘야 된다. 자, 그럼 이 공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야기한 대로 심리가인 이 3만 원과 심리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을 깰 때 그때 이제 공포를 만들면서 투매가 발생이 되고 세력들은 이 투매를 온전히 다 밑에서 받아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그 시나리오가 오늘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찐반등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여러분, 대우건설은 현재 투자 경고 상태죠. 자, 4월 29일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되려면은 5월 15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고 나서 10거래일 뒤죠. 그 구간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 변동성을 동반할 수가 있다. 즉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바로 돌파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제가 말한 대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N자형의 좀 하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밴드까지 눌릴 가능성이 현재 매우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앞에 온전한 상승을 먹었던 대한강통신도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이 대한강통신 역시도 대우건설의 방법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대한강통신 역시 그때 투자 경고 상태였기 때문에 그 풀리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엄청난 지금 급반등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에 근접을 하고 반등을 하던가 최소한 이 근접치까지 이런 중요한 이 가격대 있죠. 이런 가격대까지는 밀릴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지금 대우건설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도 이 음봉대잖아요. 그죠? 여기. 돌파를 만든 첫 조정 자리. 빠르면 이 꼬리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재는 밴드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접치까지는 좀 밀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투자 경고가 풀리는 그 시점 전에 이 저점을 만들 확률이 현재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우건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이 될 때 제가 이 앞에서도 전환이 될 때 매수를 이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번 이 조정의 끝자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밴드에 근접하면서 전환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15,000 라인에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4만원에서는 매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밴드에 왔을 때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참고를 하셔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